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엽기토끼님이 요즘에 탈모 치료제가 다시 한번 또 뉴스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다 궁금해하시네요. JB, 풍성한 머리숱의 비법은 뭡니까? 영업 비밀입니다. 유전 아니에요, 유전? 뭐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관리하는? 샴푸를 많이 쓰지 마시고 맹물로 머리 감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전문 의학인의 의견은 아닙니다.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이른바 민간요법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희한하게 많은 분들이 그 JB의 머리털과 수염과 등등 털에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셔서 머리털이라뇨. 머리털이는 무슨 머리카락. 머리털을. 머리카락. 돼지털입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렸고요. 5618님, 새벽에 광명에서 여주 음성을 거쳐서 충주에 도착했는데 안개가 어마어마하게 껴서 답답했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제 마음처럼 답답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주셨고요. 안개하면 저도 운전하다가 몇 번 악몽 같은 상황을 접한 적이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갖다 박은 적도 있습니다. 어디에 박으셨습니까? 검문소 바리케이트에 갖다 박았습니다. 그건 약간 학명으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새벽에 나오는데 이것도 MBC 출연하려고 한 20년 전 얘기인데 새벽에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는데 안개가 어마어마하게 꼈는데 앞에 갑자기 뭔가 보여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미 늦었죠. 갖다 박아서 본인이 그냥 나가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개 굉장히 무섭고요. 그리고 임재필님, 다들 건강하시죠? 요즘 쿠팡 뉴스 보면 불이 납니다.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많이 했던데 시선 집중의 삐딱선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관련 뉴스는 잠시 후에 본격 해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네, 쿠팡 소식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 전에 통일교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승조, 김종인 두 사람의 이름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통일교 이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5개의 지구가 있는데 지구별 특별보고 문건과 녹음 파일을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학자 총재와 양승조 당시 충남지사가 독대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점은 2021년 5월 9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충남권을 맡고 있는 3지구장 유모 씨가 양승조 전 지사가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셨는데 참 어머님께서 5개 지구장들에게 서로 양승조 전 지사에게 협조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협조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인적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라. 무엇에? 선거에. 이런 뜻이라고 내부 소식통이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양승조 전 지사는 한학자 총재와 독대한 적은 있다. 하지만 지역 행사 차원에서 만난 것뿐이다. 특별한 현안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한학자 총재의 며느리 문연아 천주평화연합 한국의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2021년 5월 14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한일 해저 터널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영남 지역 담당인 5지구장 박모 씨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정책 제안서에 공약 입법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겠다면서 생명까지 걸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살펴야 되는 게 21년 부산시장 그 재보궐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해저터널을 공약으로 내기도 했었어요. 이 영상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인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 수사팀이 통일교 쪽이 전재수 의원이 2019년에 낸 책 500권을 한 권당 2만 원씩 총 1,00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의원실을 확인을 해봤더니 해당 도서는 출판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구매됐고 세금 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약간 디테일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책을 어떻게 어떤 의도로 구매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뇌물로 간주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엊그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전달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상당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 근데 그게 1,000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900만 원이 되면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이 사실을 엊그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책 구매 비용이 어떻게 성격 규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해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 명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성 전 의원인데요. 시사저널이 통일교 자료 등을 분석해 본 결과 통일교 및 유관단체 행사에 참석한 게 최소 27번이었다고 하고 이 가운데 4번은 해외 행사 일정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참석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주최가 있는데 2022년 2월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남북한 공동수교 157개국이 함께하는 싱크탱크 2022 한반도 평화서밋 앤 IAPP 총회를 주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그 공동 주최 측이 IAPP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어제 제가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전한 국제평화 국회의원 연합이라는 단체입니다. 자, 그리고 2016년 국회에서 한일 해저 터널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통일교 관련 단체들과 공동 주최한 바도 있다고 하는데 참석을 한 정도가 아니라 행사를 주최를 했다. 이러면 행위의 정도는 더 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방향을 좀 틀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연관될 수도 있는 눈에 띄는 판결이 어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기동민,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서 법원이 어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근거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진술인데 김봉현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진술 변경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금품을 받았다라는 정치인들이 일관되게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전 의원 등등은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1심에서. 근데 제가 이게 좀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권을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기초로 하면 금품 수수 의혹의 근거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의 진술인데 이게 오락가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줬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봤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 이미 진술의 신빙성은 깨진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김봉현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기초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만으로 기소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거고요. 또 금품 전달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 증거가 그러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제 징역 4년이 구형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윤영호 씨가 따로 저장했던 카톡이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사진 이런 것도 다 나왔으니까요. 네. 마중물님, 여야 할 것 없이 뇌물로 통일을 시키려 했던 건가요? 마진가님, 통일교는 여러 각도로 인사들을 접촉을 했군요. 이런 말이 있죠. 돈 앞에 장사 없다. 과연 누가 장사였을지 이것도 좀 가려야 될 것 같고, 정용식님, 종교의 문어발식 부패 이참에 뿌리 뽑읍시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커피체리님, 통일교와 쿠팡 누가 더 로비력이 강한지 경연 중인가요?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쿠팡 얘기 좀 해볼까요? 쿠팡으로 갑시다. 저 먼저 이전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장덕준 씨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인데요. 김범석 의장과 쿠팡 전 CPO,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인데요.
이 기사는 미국인입니다. 둘 간에 2020년 10월 시그널 메신저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뭔가 세세하게 전해드리기 힘들고 요 대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장 씨인데요. 그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에 그 미국인 기혁 씨가 그 내용은 메모에는 없고 구두 보고와 시그널 메신저 내용에 있다라는 취지로 답을 하자 김범석 의장이 다시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되지라고 질책성 문자를 보냅니다. 이에 기혁 씨가 그것은 제 의견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영상을 검토하면서 공통적으로 한 관찰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김범석 의장이 다시 말이 안 된다. 그들 그러니까 물류센터 노동자들을 뜻하는데요. 그들은 시급제 노동자들이다. 성과가 아니라 시간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급이기 때문에 대충 일하는데 무슨 뭐 그 노동 강도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이런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김범석 의장이 시선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니까 쿠팡에서 여러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하나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이렇게 시시콜콜이 다 챙겼는데 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어디로 숨어서 나오지를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죽음 때문에 그가 한국 법인에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 10월에 장덕순 씨가 사망을 했고 2020년 12월에 한국법인의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를 조직도에서 지워야 한다. 이런 내부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자. 여러 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추모 없고요. 미안함 없고요. 사과 없고요. 시급제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말까지 담겼다는 거 정말 충격적이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2020년 이 노동자의 죽음을 회피했던 쿠팡의 대응에 지금 로저스 현 쿠팡 한국법인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각종 대응 이메일을 수신한 참조자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사 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로저스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어제 쿠팡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숨어버렸죠. 안 나왔습니다. 박대준 전 대표 안 나왔습니다. 대신 미국 국적의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그리고 브렛 매티스 쿠팡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만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자, 두 가지 장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로저스 대표와의 문답 잠깐 들어보시죠.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I'm deeply sorry for the concern that we have created for the Korean people. I am here to answer any and all questions. I'm happy to be here to do so. 네, 여기서 happy to be here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동문서답을 한 건데요. 로저스 대표가 정말 해피해서 해피하다고 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저 사람은 신종 모르쇠 전략을 시전했다.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척하면서 엉뚱한 동문서답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해드리겠는데요.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로저스 대표에게 휴대전화 번호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로저스 대표가 그것은 개인정보라 공유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김우영 의원이 다시 배송지 주소를 물어보니까 로저스 대표가 사적 정보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이메일 주소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역시 같은 대답을 내놨습니다. 자, 이게 로저스 대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3천만 명이 넘는 회원이 그러면 내놓을 말은 뭐겠습니까? 그럼 털려버린 내 개인정보는 도대체 뭐냐? 당신의 개인정보는 그렇게 중시하면서. 이런 얘기가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건 이런 유출은 미국에서는 뭐 큰 범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제 청문회에서 여러분이 아마 뒷목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토토로님, 시급제 노동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가 김범석 같습니다. 데이지님, 돈은 벌고 싶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딱 이게 지금 김범석 의장의 마인드인가요? 라고 보내주셨고 박빛나라님 그 시급제 노동자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갑니까? 라고 물음표 레드헤어님 시급제 노동자로 쿠팡이 큰 거잖아요? 라고 화를 내주셨고 방수영님 하루 쿠팡 알바 가봤습니다. 정말 일하다가 잠깐 허리만 펴도 관리자라는 사람이 일 안 하고 뭐 하냐라고 쪼아대더군요. 진심으로 사람을 갈아 넣는 곳 같았습니다. 라는 체험담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0월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중단됐던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이 2023년 11월 8일 군에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라고 구도로 지시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심리전단이 지난해 2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서 23번의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을 합니다. 목표 지점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 그리고 군부대 등 모두 35곳이었다고 하는데 국방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수행하던 심리전단에 2차례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대북전단 민간단체, 탈북민단체가 주로 이제 그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군이 직접 이렇게 많이 살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뭐 군 작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 자, 여기에 참가했던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 보안 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관련 기록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합참은 대북전단 관련한 문건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군 작전이었다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오히려 기록을 남겨야죠. 상세하게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발 저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이 사람을 거론하는데요. 김미나 창원시 의원 다들 기억하시죠? 이번엔 또 뭔가요? 지난 10월에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거론하면서 뭐 둘 사이의 관계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뒤에 민주당 창원시 의원들이 징계를 요구를 했고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1일 출석정지 7일과 공개 사과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특위에 넘겨졌는데 어떻게 됐느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표결에 붙여졌는데 4대 3으로 부결됐다고 합니다.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럼 왜 4대 3으로 갈렸을까? 4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었고 3은 민주당 의원들이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김미나 방탄막을 쳐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징계안 출석정지 7일과 공개사과 이게 지금 이게 중징계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얘기도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이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렸다고 합니다. 천천히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위에서 윤리라는 말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네요. 입에 올릴 말이 있고 여기서 인용을 하고 싶은데 인용하기 뭐해서 제가 인용을 안 했는데요. 입에 올릴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